이거를 쉬운 말로는 횡령, 조금 어려운 말로 가지급금. 그냥 돈 필요한 거 빼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조세범이 됐네. 내부 고발이 가장 많죠. 내부 고발이 가장 많고 확률도 좋잖아요. 기록이 있는 거니까. 그럼 저희는 내부 고발을 할 이유도 없고 나갈 일도 없고 퇴직금도 안 나가고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. 몇 년 전부터. 탈세가 사실 뭐 연예인들도 그렇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. 계속 탈세가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개인의 탈세는 차명인 거죠. 내 명의가 아닌 걸로 그냥 어떤 행위를 하고 납세 의무를 안 하는 거. 근데 법인이 되면 꼭 차명이 아니더라도 법으로 만든 새로 태어난 인격체가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. 우리가 만약에 뭐 10억을 벌었다. 개인이면 세금 한 건보료까지 한 4억 낸다 가정하면 법인 같은 경우는 세율이 19%, 20%라고 가정했을 때는 그냥 2억 내면 끝나는 거거든요. 그럼 그 남은 돈 어디 갔냐? 법인 거란 말이에요. 근데 그 대표자 가져가면 되죠. 법인에서 세금 적게 내고 원래 돈 빼올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 세금 없이 가지고 오는 거. 이거를 쉬운 말로는 횡령, 조금 어려운 말로 가지급금.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 법인 설립하시는 분들은 다 내 거잖아요. 대표도 나고 주주도 나고 그냥 돈 필요한 거 빼는 거예요.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조세범이 됐네. 이런 이슈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제 이번에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그러니까 이게 법을 활용을 하긴 하는 거예요. 활용을 하는 건데 소명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? 개인이 어떤 주식을 양도를 했어요.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야겠죠. 이 돈을 B한테 빌려준 거예요. 그럼 저는 돈이 없어. 그럼 파산 신청하면 되겠죠. 그럼 B한테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B는 또 이거를 법인에 팔았어. 그러면은 B도 돈이 없잖아요. 법인한테 돈이 있는 거죠.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이나 새로 태어난 인격체를 활용하는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법인이 처음에 양도를 했던 A랑 특수관계인인 거지. 난 채무자로서 돈을 갚아야 될 권리가 있고 내가 잘못되면 채권자한테 피해가 가잖아요. 이거 채권자한테 피해 갈 거 알면서도 어떠한 행위를 한 거야. 그걸 법인을 활용해가지고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행이 취소하면서 아니야 이거 법인은 의미가 없고 너가 책임져야 돼 개인이.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소명하기가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법을 좀 위반한 것들이고 오히려 법을 활용한 게 작년에 이슈였죠. 해외 주식을 양도를 하면 세금을 내요. 근데 이거를 배우자를 활용하는 거예요. 뭐냐면 1억 원어치 테슬라 주식을 샀는데 이게 5억이 됐어요. 그럼 전 4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죠. 거의 1억이 될 거예요. 근데 이 5억짜리가 된 테슬라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배우자는 취득가액이 5억이 되는 거예요. 근데 그거 그대로 팔 거예요. 바로 시가가 5억이니까. 그럼 배우자는 5억을 얻었지만 양도 차익이 없죠. 그럼 양도세를 안 내죠. 그러면 5억 받은 거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. 근데 배우자까지는 6억까지가 공제돼요. 증여 공제가. 근데 이제 지금은 안 돼. 왜냐면 이게 25년 1월 1일에 개정된 게 배우자가 받고 최소 1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돼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법을 활용하는 거잖아요. 저도 활용해요. 저도 배우자한테 증여해가지고 배우자가 팔고 또 심지어 배우자 것도 제가 받아요. 법인들이 하는 탈세 말고 일반인들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세금 쓰고 잘못했다가 아니 혼자 독학을 했다가 최근에도 그런 경우도 몇 있었는데 이제 어떤 프리랜서 분인데 보통 3.3 떼고 주잖아요. 근데 돈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안 한 거야. 프리랜서 신고를. 이러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는데 갑자기 매출 누락으로 된 거예요. 아니 돈을 받았는데 왜 세금 신고를 안 했냐 라고 하면 우리는 소명하는 거죠. 아니 저는 몰랐다. 상대방이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. 원천징수 의무자 아니냐 라고 해도 거기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 가산세만 있는 거고 우리는 매출 누락이고 세금 되는 거예요. 갑자기 몇 년 뒤에 나오는 거면은 추징이 좀 크죠. 즉 포인트는 나한테 돈이 들어왔으면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. 유튜버분도 마찬가지예요. 애드센스 들어오잖아요. 그분들이 원천징수 해놓은 거 아니거든요. 우리가 자진해서 신고해야 돼요. 근데 그거 안 하는 분들 많잖아요. 또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법인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쓰고 돈도 좀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가지고. 이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세법을 몰라서 추징당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죠. 간혹 소득신고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. 엄청 많아요. 프리랜서 분들 보시면은. 왜냐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100만 원 줬지만 300만 원 신고하면 전 세금 더 줄잖아요. 그래서 본인이 소득세 신고할 때 어디서 원천이 찍혔고 어디서 돈을 줬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소득이 어떻게 어디서 오류가 날지 모르니까 그걸 웬만하면 상담을 받는 게 좋겠네요. 보통 이제 황금 나오니까 2천만 원 미만이면 거의 황금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이상인 분들은 한 번쯤은 검토를 한번 받아봐도 좋지 않을까요? 자기 점검해야죠. 황금 나서 좋다고는 하지만 이게 어떤 부메랑이 될지 모르거든요. 마지막에 그
보면 신고 포상라인이 있어요. 네네. 그 기업의 어떤 직원이 아무 대표님으로 빼돌리는 것 같아요. 내부 고발이 가장 많죠. 내부 고발이 가장 많고 확률도 좋잖아요. 기록이 있는 거니까. 그런 경우에는 사실 소명이가 어렵다. 내부 고발자는.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주 고객이 이제 B2C 무수히 많은 N수의 고객들을 상대하는 분들이 있죠. 그런 경우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. 그냥 새파랗지죠, 이게.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뭐 헬스장, 골프장, 뭐 필라테스 이런 데 많잖아요. 현금 주면 할인해 주는 데 되게 많잖아요. 계좌번호 딴 거 적어놓고 이 사진 찍어가지고 새파랗게 하는 거죠. 그러면 계좌를 열람할 수 있거든요. 그럼 막상 계좌 열람했는데 실제로 매출 누락이 많다. 그런 문제 생길 여지가 높죠. 그런 게 이제 중소기업은 경리분들한테 많이 의존을 해요.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많이 의존하잖아요. 그러다 그분이 만약에 나가도 문제가 생기고 안 좋게 나가면 불안하죠.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. 격리부장. 중소기업이 격리분들 너무 의지를 많이 하는데 교육이 안 되고 검증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돼. 그거를 우리가 격리부장이 돼주는 거예요. 그럼 저희는 내부 고발을 할 이유도 없고 나갈 일도 없고 퇴직금도 안 나가고 좋잖아요.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. 몇 년 전부터. 네, 이번 영상은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들을 좀 알아봤는데 이게 고의로 하든 몰라서 하든 문제가 생기면 크리티컬해질 수도 있고 또 이게 내부 고발자 혹은 무수히 많은 N수 중에 한 명의 고객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인지하시고 세금을 줄이려면 매출 누락은 하지 마시고 경비처리나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는 습관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 문제는 내년에 생기는 게 아니고 5년 뒤에 생긴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꿀팁들을 좀 많이 공유 드릴 테니까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